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계실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 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쌓아가는 이 보이지 않는 노력이 과연 어떻게 우리 삶의 지혜가 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문은 바로 이 강력한 한마디로 열어볼게요.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 말인데요. 마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6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꾸준함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오랜 시간의 노력이 우리 뇌 안에서는 도대체 실제로 어떻게 지혜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지요. 책 두 번째 산에 따르면요. 우리 뇌는 20대의 뇌세포 수나 기억하는 속도 면에서 정점을 찍는다고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게 단순히 능력이 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숙련된 뇌는요, 개별 정보보다는 전체적인 패턴을 인식하고요. 거의 노력 없이도 통찰을 얻는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속도를 내주는 대신에 깊이를 얻는 거죠. 이런 뇌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신경심리학인데요. 특히 신경심리학자 엘코논 골드버그라는 분이 평생에 걸쳐서 경험이 뇌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바꾸는지 관찰했는데 그 발견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골드버그가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전에는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풀었을 복잡한 문제의 해법이 어느 순간 마법처럼 그냥 툭 하고 떠올랐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계산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거의 직관적으로요. 이게 바로 지혜의 본질인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걸 음악가에 비유하는데 와,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초보자는 개별 음표 하나하나에 집중하지만 마에스트로는 전체 곡의 구조와 흐름을 그냥 꿰뚫어 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부분을 넘어서 전체 시스템을 보는 눈. 그게 바로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지혜인 거죠. 자, 그럼 개인의 차원에서 쌓이는 이런 지혜가 우리가 속한 팀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팀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서 그 윗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책 슈퍼샤이에 따르면 그 해답이 드라마 테드 레소에 나와요. 완전히 망가진 축구팀을 되살리기 위해서 테드가 쓴 방법 되게 간단했어요. 각자에게 의미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그 이야기를 다 같이 공유하게 한 거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선수들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즉 취약성을 드러내게 만들었고 그 결과 팀에는 강력한 공감과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진짜 인상 깊었던 건 팀의 터프가이 로이 켄트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낡은 담요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리고 맨날 싸우던 앙숙 제이미 타르트가 엄마가 사준 낡은 축구화를 보여주면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다고 고백했을 때요. 바로 이 순간 이들은 그냥 동료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꿈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물론 이 한 번의 이벤트로 모든 문제가 막 마법처럼 해결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결정적인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비로소 하나의 진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책 슈퍼샤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다리다.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에 있다는 뜻이겠죠? 자, 지금까지 지혜와 팀워크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멤버십 회원분들이 직접 그 지혜를 쌓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 바로 책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편집자 부케이님이 추천한 조금 두껍긴 하지만 성장에 꼭 필요한 7권의 책입니다. 예를 들면 레이 달리오의 원칙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단단한 핸들을 쥐어주고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우리의 문제를 저 멀리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게 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스 로슬리의 팩트풀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법을 알려주죠. 이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와닿는 책, 딱 한 권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나눈 모든 개념들, 그러니까 꾸준한 노력,
지혜, 그리고 성장을 하나의 실제 사례로 딱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서머님이 직접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6년의 꾸준함이 과연 무엇을 증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서머님이 뉴스레터 프로젝트를 운영한 기간, 바로 만 6년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처음에는 딱 한 달만 해보자고 시작했던 일이 6년이나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 6년 동안 보낸 뉴스레터의 수가 무려 1,424개에 달한다고 해요. 와, 이게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엄청난 꾸준함이죠. 하지만 이런 꾸준함 속에서도 현실적인 고민이 없을 순 없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요즘 다들 고민하는 거잖아요. AI 시대. 과연 우리 같은 창작자들의 역할은 이제 끝난 걸까? 컨텐츠가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의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서머님이 직접 쓴 글에 따르면 창작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고 해요.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 걸 넘어서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만의 독창성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 창작자의 핵심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건 AI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차별화와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위협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서머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심지어 좀 유머러스하기까지 해요.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결국 더 파워풀하고 도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와, 정말 멋진 포부 아닌가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 노력한 것이 결국 지혜로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오늘 하루도 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처럼 느껴지겠지만 먼 훗날 오늘의 노력이 지혜로서 재탄생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더 지혜롭게 화이팅입니다.